네, 오늘은 작년에 파리 대책 이후에 세법이 많이 개정됐는데요. 그 부분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을 보시면 내가 취득한 조정 대상 지역의 아파트나 분양권은 2년을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적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일단 작년에 파리 대책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우리가 보통 한 세대가 국내에 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분들은 보유 기간만 2년만 채우면 이 2년을 채운 이후에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이 하나밖에 없는 분들이죠. 이분들이 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됐어요. 근데 지금 개정이 되면서 만약에 이분들이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그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었다면 보유 기간 2년 플러스 거주 기간 2년을 추가했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주택을 보유만 하고 있다고 2년 뒤에 비과세를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1세대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조정 대상 지역, 내가 취득하는 시점의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이라면 이 주택에는 보유 기간 동안 2년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내가 주택 전세로 살다가 집을 샀어요. 그럼 거주 기간 2년은 채운 거잖아요. 보통 2년 전세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취득한 시점 이후에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2년을 채워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럼 조정 대상 지역이 어디인가 보면 일단 서울은 모두 포함됐죠. 그리고 경기도는 일부 시, 과천, 광명, 성남, 고양, 남양주, 화성 일부 지역이네요. 그리고 부산, 그리고 세종시. 아마 이거는 뉴스에서 보셨으니까 아마 저보다 더 잘 아실 테고 각자 주택이 어디에 해당되시는지는. 그럼 내가 취득한 아파트는 도대체 2년을 살아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이게 뭐 분명한 분들도 계세요. 8월 2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신 분들. 이분들은 뭐 의심의 여지 없이 그 주택을 취득했다면 그분들은 조정 대상 지역이 이미 지정돼 있으니까 그분들이 2년을 거주해야 되는 거죠. 물론 이때도 예외는 있어요. 임대사업자 등록한다는 거. 물론 이 임대사업자 등록은 세법상뿐만 아니라 임대주택특별법 그쪽 관련된 법률에 따라서도 임대사업 등록을 해야 되죠. 그럼 이게 애매한 분들, 내가 분명히 취득은 했는데 8월 8일 대책 전에 취득을 했는데 이때 취득했다면 이분들은 보유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2년 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근데 그 취득이라는 시점이 중요한데 이 취득을 언제로 볼 건지도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내가 분양권을 샀어요. 분양권을 통해서 주택을 취득했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양도소득세 취득한 시점은 잔금 청산일이 원칙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는. 근데 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더 빨랐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지금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잔금 청산일이 원칙이고 만약에 그 이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면 그 접수일이 취득 시점이라는 거죠. 근데 분양권이라면 어떨까요? 분양권이라면 잔금 청산이 그럼 분양권이 아직 입주도 안 했는데 잔금 청산부터 하면 그때가 취득 시점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내가 분양권을 보유했다면 잔금을 아무리 8월 2일 전에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완성되는 게 8월 2일 이후에 완성된다면 그러면 이거는 2년을 거주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분양권이란 건 우리가 취득한 아파트가 아니에요. 분양권은 아파트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아직 주택 상태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분양권 사실 이 분양권자들이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 있거든요. 나는 이런 대책이 나올 줄도 모르고 사실 분양권을 산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조금 혜택을 줘야 되겠다 싶어서 만든 규정이 하나 더 있는데 내가 분양권을 이때 취득했는데 실제로 8월 2일 이후에 입주하게 된 거예요. 이때 분양권은 계약했지만 실제 주택을 취득할 시점은 이때라는 거죠. 8월 2일 이후에. 이 억울한 분들 중에 일부만 구제해 준다는 거예요. 그 일부가 누구냐면 무주택자들. 이분들은 이때 분양권 계약을 8월 2일 전에 분양권 계약을 했다면 이분들은 이 주택이 완성돼서 실제로 내가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이 8월 2일 이후라고 하더라도 이분들한테는 2년의 거주권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이분들은. 그럼 그 이외의 분들은 어떨까요?
이 주택에서 지금 비과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는 분양권까지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주택을 내가 조정 대상 지역에 8월 2일 이후에 취득했다면 이분들은 거주를 해야 돼요. 아니 분양권 자체만으로는. 그러니까 결국 주택을 취득한 시점이 중요한 거죠. 내가 분양권을 아무리 미리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이 계약금을 낸 시점이 8월 2일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내가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 취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앞에서 살펴봤죠. 그 취득을 하게 되는 주택을 취득하게 되는 시점이 8월 2일 이후라면 이분들은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된다는 거죠.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담 사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일단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무주택자만 그런 혜택 요건이 있다. 그럼 이 무주택자에 대해서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상담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게 아주 많이 적용되는 비과세거든요. 아는 분들이 알고 계시죠. 주택을 아무리 두 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1년 이후에 또 다른 주택을 취득했어요. 그럼 이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종전의 주택을 신규 주택이 취득하고 나서 3년 이내에 처분하면 이 주택 분명 이 사람은 만약에 이때 처분했다고 칠게요. 이때 처분했다면 이 사람은 주택이 두 개죠. 그러지만 이거는 일시적으로 내가 이사를 가면서 생긴 주택이다 라고 보고 기존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주는 규정이 있거든요. 이 규정은 사실 상당히 많이 재테크에 이용되는 규정이죠. 과연 이분들은 어떻게 될 거냐예요. 이분들은 비과세 규정이 어떻게 적용될 거냐. 사실 이거는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1년 이후에 다시 한번 보면 1년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했다면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판다면 물론 기존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 신규로 취득한 주택도 새로운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비과세가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어떤 분이 질문했었냐면 이분은 이사를 오려고 한 거예요. 서울에서 세종시로 이사 오려고 했어요. 근데 입주를 하는 시점을 보면은 지금 8월 2일이 중요한데 이분은 8월 2일 전에 분양권을 산 거예요. 그렇죠? 이미 지금 서울에 아파트는 하나 있죠. 아파트는 지금 아직 처분이 안 된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분양권을 취득했어요. 8월 2일 전에. 그럼 이분은 어떻게 될까요? 이분은 분양권을 취득했죠. 근데 이 분양권을 취득했다는 게 이 계약금 불입했다는 거거든요. 물론 내가 분양을 받았을 수도 있고 분양권을 중간에 샀을 수도 있겠죠. 그럼 이분이 이 분양권을 취득한 이 시점에 다른 주택이 있었다면 이분은 8월 2일 이후에 입주하잖아요. 이때 2년의 거주 기간을 요건을 충족시켜야 돼요. 2년에. 그렇죠. 이 사람은 왜냐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무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은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는 적용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요건을 충족시켜서 아마도 서울에 있는 주택을 팔겠죠. 근데 신규로 취득한 이 주택은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적어도 신규로 취득한 이 주택만큼 조정대상 지역 안에 있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정대상 지역 안에 분양권을 취득해서 8월 2일 이후에 입주한 이 주택은 2년을 거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3년 안에 처분되면 비과세 적용받겠죠? 근데 이건 적용받을 수 없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